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다산의 평정심 공부입니다. 진규동 작가님이 쓰고 베가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상황이 좋아질 것만 같던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우리의 일상에 제약이 생겼죠. 사람들을 만날 자유를 잃은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 고립돼야 하잖아요. 자꾸만 길어지는 상황에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도 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지켜야겠죠. 역사를 살펴보면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힘든 걸 견디고 이겨내 무언가를 성취해낸 사람만이 역사에 남게 되는데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은 2년 정도 되어가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다산이 평정심을 잃어버렸다면 역사 속에 흔적도 남지 않고 그저 죄인으로 기억되겠죠. 하지만 다산은 유배 생활 속에서 평정심을 되찾아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실학을 집대성했습니다. 다산이 유배되기 전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요. 22살 때 과거시험 속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정조의 미래 핵심 인재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살 때는 수원 화성을 설계했고 거중기 등을 이용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경비를 절약하여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34살 때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좌천을 당했는데요. 당시에는 유교를 고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천주교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당파 싸움과 반대파들의 모함으로 40살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다산이 살았던 200년 전 상황과 지금을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남긴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방법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필수 덕목이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다산의 6가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르침은 긍정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다산은 회갑을 맞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찬 묘지명을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돌아보니 유배 이전 잘 나가던 시절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는 하나 20년 동안 이래저래 세상살이에 빠져 앞선 왕들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언제까지나 정조의 핵심 인재로 있을 줄만 알았다 라고 회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유배되어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었죠. 이때 다산은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다산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우울할수록 자신을 아끼라는 의미겠죠. 둘째로 다산은 자신을 개발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산의 제자 황상의 문집 치원유구에 보면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산이 유배 시절 학문에 열중하느라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책상다리로 앉은 채 공부를 했으면 상처가 났을지 짐작이 되지 않는데요. 다산의 위대한 성과는 천재성이 아니라 복사뼈가 짓무르도록 집념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칙센트 미아이에 져서 몰입해보면 사람이 어떤 과제를 만났을 때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계속하게 되면 능력이 향상되어 각성하게 되고 또 몰입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상승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산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 얻게 된 몰입감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된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다산의 3번째 가르침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목민관이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6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흉년의 관내 부잣집에게 돈과 곡식을 헌납하거나 대여해 주기를 권하는 권부는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비슷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베품을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200년 전의 나눔이 경제적인 나눔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디지털 경제인 정보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능을 나누어 주는 거죠. 다사는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놓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유 당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결코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며,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책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눔이든 독서든 언젠간 하겠지 하는 마음보다 당장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가족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술술 풀린다는 뜻의 가화만사성 다들 아시죠? 뜻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은 나 홀로 살아가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사회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개인으로 노출되어 혼자로 살게 되는 현상이 불안한 사회를 만든다고 말하는데요. 가족 간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만족감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유배지에 홀로 갇힌 다산과 남편과 떨어져 18년간 아이 셋을 길러야 했던 다산의 아내는 편지에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다산은 자녀들에게도 늘 편지로 가르침을 전했는데요. 집안의 행복을 위해 사치와 나태를 경계하고 화목과 공경을 강조하는 4가지 훈계인 태잠, 사잠, 목친잠, 원세잠을 지어 자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5째로 다산은 저것보다 이것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다산은 다산 시문집의 어사제기에서 자신에게 있지 않은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굽어보면서 이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가 이미 내 몸에 지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지닌 것이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은 만족할 만한 것을 선망하여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기 마련이니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병통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즐기기를 당부했습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어 그것들을 쫓느라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코로나 사태로 힘들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은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산이 태어나던 해는 극심한 당쟁으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해입니다. 그 뒤로 불안한 정치가 이어지면서 조정은 부패해가고 민생은 피폐해졌죠. 이에 탄식하며 다산은 죽어서라도 임금께 보고서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선의 국가개혁서인 경세유표를 저술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한 목민관들의 복무 매뉴얼인 목민심서도 써냈습니다. 정주의 못다한 꿈을 이루려고 했던 다산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다산은 사후 100년이 지난 후에야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까지 다산의 가르침이 전해져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행여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다산은 항상 독서를 강조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독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글이 있어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들의 의지와 취향을 보니 문자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하나의 비천한 백성이 되려고 그러느냐. 청족일 때는 문자를 하지 않아도 혼인도 할 수 있고 군역도 면할 수 있거니와 폐죽이 되어서 문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문자는 그래도 여사에 속하거니와 학문을 하지 않고 예의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폐죽 중에 왕왕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절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좌절되지 말고 경전에 힘과 마음을 써서 책 읽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빈다. 책을 가려 뽑는 초서 방법은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 확립된 뒤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저울이 마음속에 있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학문의 요령을 지난번에 말해주었는데 필시 네가 잊은 게로구나.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초서에 의심을 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였겠느냐. 언제나 책 한 권을 읽을 때에는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뽑아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도 열흘 동안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신가요? 다산의 6가지 철학을 들어보니 마음의 평정심이 생기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칫 기울어지고 지칠 뻔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 안에 수록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직접 읽으시면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평정심을 갖고 견디다 보면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